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댓글로 신청한 내용을 하나를 제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밀려 있어서 일단 먼저 지금 가장 오래 기다렸던 거, 바람 피운 후에 안 피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다시 또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제 이 질문은 제가 그 질문 받은 분하고 뭐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동영상을 올려서 대답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정을 하면서 제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볼 때는 한 번 바람을 피웠다가, 제가 바라기는 이게 10번을 피웠다가 아니고 한 번을 바람 피웠다가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다시 믿어줬더니 또 한 거를 발견한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드리도록 해요. 만약에 이 배우자가 10번을 그러고 안 그랬는데 또 그랬다. 그럼 여러분들 즉시 상담을 가서 그 상담자하고 의논하면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죠. 왜냐하면 바람을 피우는 그 밑에 심리적인 이유는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바람 피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보시고,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피우고 또 피우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결정을 좀 해야 돼요. 같이 살 가치가 있는 건지. 근데 한 번 그랬는데 끊은 줄 알았더니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끊고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죠. 한 번밖에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일단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물어봐야 돼요. 배우자에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람하고 옛날에 했던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과 하는 건지 또 다른 사람인지, 이 관계를 어떻게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나하고 살 건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피하고 혼자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지금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바람 핀 밤에 들켰을 때 꼭 해야 되는 거 2가지 비디오를 좀 보세요. 그럼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적으면서 일단 안 하겠다고 하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당신을 믿고 싶고 당신도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행동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늘 불안하다. 그러니까 당신 전화 내가 체크업할 수 있게 비밀 장치 오픈해주고, 이메일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또 카카오도 내가 보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원하면 볼 수 있게, 그거를 추적할 수 있게 전화에도 장치해주고, 또 차에다가, 차 있는 사람들은 차에다가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피우겠다고 하는 말이 정직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걸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람 피는 상대가 있는 곳은 끊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였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옮기자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거기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있던 사람이었으면 직장을 옮기라고 여러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권리예요. 그러면 그게 술집이었으면 그 술집은 못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못 간다고 여러분들 배우자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다시는 안 한다는 그 대답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배우자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내가 집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 안 했잖아. 그 말은 이 배우자가 여러분들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관심 없는 것처럼, 자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없는 게 더 좋다며 이런 말을 뭐 했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바람피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네가 그렇게 안 느끼도록 그러면 교정을 해볼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혼자 못하면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라도 그거는 교정을 하자. 그러나 당신에 대한 내 염려와 내 불안감이 이게 끊이지 않게 오는 거니까 당신은 이런 것들은 나에게 오픈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다이내믹 안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또 이렇게 없던 사랑도 막 살아 올라오고 말을 쌀쌀하게 하고 밉게 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 있던 사랑도 딱 잘리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가 차갑고 어려우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감정의 나눔도 자주 있어야 돼요. 기분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안 해봤으면 그것도 또 하고 우리가 또 몸을 나누는 사랑이 또 굉장히 중요해. 특별히 남편인 경우에는 그죠? 신체적인 사랑의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었으면 이런 사랑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안 되면 상담이라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늘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이 바람핀 배우자가 마음의 병에 있는 상대면 여러분들이 바람핀 원인에 보면은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늘 여자를 옆에 두려는 욕구가 있는지 아니면 늘 다른 남자들을 옆에 두려는 욕구가 있는지 아니면 오지랖병이 너무 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을 베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남녀 관계에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런 일은 이게 마음의 병들이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니까 당사자가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둘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바람 피운 배우자는 직장이 끝나면 즉시 집으로 오고 늘 어떤 행사가 있으면 부부 동반하는 거 습관들이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부부 간의 이 다이내믹을 바꿔야 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관계를 바꿔서 서로가 이 사랑하는 감정이 두텁게 되도록 사랑하는 감정이 얇았다가도 두텁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웠다가 또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한 번이었으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두 번까지도 둘이 절대 안 할 거다 상담 받겠다 이러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해마다 그랬어. 올해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 산 지가 10년이 됐는데 계속 그랬어.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많이 노력하라고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근처에 있는 상담하는 분을 찾아서 가서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바람피는 사람 자체의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알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아이들이 있으면 서로 회복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